네, 안녕하세요. 해법 독서논술 도시락 4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쭉쭉쭉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법 독서논술 본사 교육팀 맹보람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락 3탄에 이어서 제가 또 4탄 4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도시락 3탄을 시작했을 때는 2월 말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앞두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 6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죠. 아이들이 1학기를 잘 보내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하면서 2학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이 점심시간을 내주신 만큼 풍성한 교육 정보로 다가올 2학기 그리고 여름방학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 방법 함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앞서서요. 우선 제일 중요한 이벤트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4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 이벤트는요. 우선 출석 인증 이벤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이 지금 입장해 주고 계실 텐데 따로 뭐 이렇게 출석 인증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제가 강의 중에 갑자기 이렇게 깜짝 이벤트성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총 2가지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을 통해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4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교과서가 어려운 우리 아이, 해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 몰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교과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가 삐질삐질 땀이 나게 되죠. 자, 근데 아이가 교과서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는 무슨 말인지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왜 아이가 교과서를 어려워하는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EBS에서 6부작으로 방영이 됐던 당신의 문해력. 한 번씩은 그래도 보진 않으셨어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1부작 가제를 보면 읽지 못하는 아이들 이라고 딱 문해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주제로 삼아 놨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고 이 방송에서는 어렸을 때 문해력 저하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나요? 비단 이 프로그램만으로 우리가 이런 문해력 저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2018년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등재가 됐었던 책인데 이 책 기억하시나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인데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이 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마다 독서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 공부, 교과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의 독서법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책을 서술을 했는데 굉장히 서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독자들이 이걸 사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과서나 어떤 책을 읽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의 인기를 이제 막 업시키게 되면서 서점에서는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 또 그 집 아들 독서법, 이제 꿈을 이루는 독서법이라는 내용의 책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독서법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공부의 기초는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문해력 저하를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다큐멘터리에서 고등학생에게 제시한 문제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읽고 사실 여부를 판정해 봅시다. 나는 여름에 고모 댁에 놀러 갔다 라는 내용을 읽고요. 1번과 2번 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건 많은 아이들이 1번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애매하게 세모를 표시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이죠. 여기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나와 고모. 나에게 고모가 있다라는 거는 나의 아버지에게 여자 형제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 고모와 이모를 헷갈리고 있다. 근데 아이들이 고모하고 이모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고모하고 이모와 나의 관계,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바로 이거를 추론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 더 풀어볼까요? 얼굴이 피다 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얼굴이 다쳤다. 왜 얼굴이 피다를 얼굴이 다쳤다라고 할까?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이 피인 거 보니까 뭔가 다쳐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혹시 우리 아이도 저렇게 얘기하고 이해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학생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문장이 문학작품 속에서 나왔다면 전혀 다르게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 실제로 이런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이해해야 되는 능력, 즉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6년에 읽기 능력이 1위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물론 책 읽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0.01초 사이에 정말 수십 가지의 정보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읽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사실을 보면서도 이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추론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른바 읽기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읽기 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느냐? 바로 학교에 입학해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학습을 경험하는 책인 교과서를 읽을 때 읽기 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학습을 경험하는 책은 바로 교과서였는데 이 교과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면 수능 만점자라든지 학력고사 만점자들 꼭 뉴스에 나와가지고 연말 인터뷰에서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 뉴스를 가족들끼리 봤다가 뒤통수가 좀 뜨거워졌던 경험,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과서 위주, 교과서에 충실, 그만큼 교과서가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럼 우리는 교과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만약에 오늘 현장이 온라인 학부모 특강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었다면 굉장히 반가운 교과서의 모습을 보고 살짝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로 학습했던 적 모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라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때는 5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목들도 변화하고 교과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자연, 과학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교과목이 바뀌었죠. 그리고 교과서의 모습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에도 바뀌었지만 특히 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동감 있게 캐릭터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교과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도 바뀌고 있다는 거.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속 개정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선형 구조를 띠고 있다. 나선형 구조라는 거는 계속 뭔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심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저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학년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서 좀 더 심화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중간에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끊어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엄마,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졌어. 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그 아이들이 던지는 말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만 놔두면 아이들이 똑같은 개념을 고학년 그리고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배웠을 때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교과서에서 보시면 국어 3학년 때 의견 있어요 내용에서 의견을 파악하며 글 읽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요.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5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기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3학년, 4학년, 그리고 5학년 때 의견이라는 걸 가지고 글도 읽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토의하는 활동으로 내용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국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지구의 모습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 2학기에는 지구, 지표면을 이루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화산과 지진을 학습을 하죠. 그리고 6학년 때는 이제 좀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서 지구와 달의 운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이 바로 직권의 변화고요. 이 직권의 변화에서 지구의 모습,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에 가게 되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내용에서 직권의 변화를 좀 더 심화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 내용이 계속 연계돼서 나선형 모형처럼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 이 말은 저학년 시기부터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의 기본적인 역량,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놓지 않으면 아까처럼 중간에 끊어짐 현상이 일어나고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교과서를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또 교과서를 제대로 분석해서 활용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절하겠죠. 자, 그런데 교과서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한국사를 배울 때 두 문장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말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섰다.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았다. 딱 두 문장인데요. 저 아이의 그림 속의 표정도 뭔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죠. 내용을 읽어도 물론 한자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어휘를 몰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켰는지 고려 말 상황을 지난주에 배웠으니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배층 중에서도 왜 하필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았고 왜 이들은 과전법을 통해 토지제도를 바로 잡았는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러한 지배층들이 손을 잡아서 일으킨 이런 개혁이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지 말해보시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급 학년, 상급 학교로 올라갔을 때 어려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깜짝 이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려운 교과서, 나도 우리 모두 다 교과서 공부했었잖아요. 나는 이 어려운 교과서 이해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지금 채팅창으로 나의 경험을 올려주시면 그중에 가장 공감되는 내용을 선택해서 25분께 교촌치킨 기프티콘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실 때는요, 경험과 함께 우리 사전 예약 시에 등록했던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 뭐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야기 중에 사전 같은 거 찢어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경험들 한번 쫙 올려주세요. 우리 게임하자 TV 아이디님 교과서 50번 읽었다는 경험도 올려주셨고요. 굉장히 익숙한 동화정과 다 뒤져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신이맘님 밑줄 그으며 읽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해봤던 경험들 모두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국사교과서. 계속 색깔도 칠해보고 동그라미 칠수록 뭔가 다 외워질 것만 같은 이런 거 저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네, 도서관에 가봤다. 요약 정리해봤다. 통째로 다 외웠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정답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뜨겁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네요. 확실히 우리 때도 교과서 내용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약간 우리는 또 주입식, 암기식 학습이 익숙했던 세대다 보니까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고 말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이유, 단순하게 어휘력만의 문제?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어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 문법, 특히 한자어휘 같은 거 학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읽지 못해서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교과서 안에서도요, 바로 발문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과서 볼 기회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지금 온라인 학습 시기이긴 하지만 학교에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학년별로 펼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학년군별로 어떻게 교과서들이 발문이 구성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국어 6학년 1학기에 6단원에 가보면 다음 그림을 보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인데 갑자기 저런 내용이 왜 나오지? 그 이유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다음 제시되어 있는 본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인데요. 본문에서는 내용을 추론하며 글읽기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궁궐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창경궁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경희궁의 규모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생각을 해보고 추론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활동에 보시면 본문에서 읽은 내용에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서 추론하는 학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세계사를 학습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에 대한 지문을 읽고 나폴레옹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추론해보고 또 나는 나폴레옹을 어떻게 평가할지 토론해보자. 굉장히 발문이 구체적이죠. 우리 때는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를 오지선다형에서 나폴레옹만 고르면 끝났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는 그렇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추론하는 능력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2019학년도 수능은 우리가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렸었죠. 그 이유는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영어 문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 34번 문항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우선 우리 독해 실력은 모두 다 뛰어나니까 우린 이거를 이렇게 해석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영단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하고 독해를 해내야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추론해낼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빨간 내용 중에서 얼굴 양측의 시각 영역에서 두정엽의 수량 영역으로의 빠른 연결.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이들이 사실 읽어도 읽지 못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것만 봤을 땐. 아이들이 영어 지문만 봐도 해석하고 바로 독해를 해서 앞뒤 문장을 이해한 다음에 빈칸에 알맞게 무엇이 들어갈지 추론해내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요. 자, 그리고 국어 4학년 1학기에서는 이렇게 아예 딱 한 페이지를 펼치면 그림이 제시돼 있고요. 발문이 딱 한 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의 내용을 문장의 짜임에 맞게 표현해 봅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 전 단계에서는 문장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의 짜임을 본문, 글 속에서 찾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표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 시간에 5학년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변화를 파악을 할 때도 인구 피라미드 이거 한 번씩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각 연도마다 어떻게 인구 구성이 변화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말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쌓은 배경 지식을 활용해내는 능력 그리고 나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태양계의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라는 학습 목표 아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발문만 보시면 지구의 크기가 반지름이 1cm인 구슬이라고 할 때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물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읽다 보면 이게 과연 과학 교과서일까? 수학 교과서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요. 인도의 한 수학자,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너무나 딸을 사랑해서 수학책을 하나 딸을 위해 만들었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아가씨여, 참새 몇 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왔고 그것의 5배 되는 귀여운 참새떼가 또 날아왔대요. 그러더니 10마리의 참새는 숲으로 돌아가고 남은 참새 20마리는 밀밭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드러나죠. 처음 참새는 몇 마리였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정말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수학자가 딸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 시를 쓰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요, 수학 교과서지만 시의 내용을 보고 이해한 다음 1차 방정식을 통해 실제로 처음 참새는 몇 마리였는지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국어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교과 간 융합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서의 발문만 봤을 때도 우리는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러한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 추론, 표현은 아주 오래전부터 독서논술에서 수업한 방식이었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현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이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잖아요. 교과 융합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교과 융합 지식 중요한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혹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이 되면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점 이수를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선택지를 다양하게 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장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편성될 과목은 바로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자,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을 의미를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에서는 융합 수업을 코로나라는 주제를 활용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를 보고 글쓰기, 또 수학 시간에는 코로나 감염 확산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과학 시간에는 학교 내에서 세균 배양 실험도 한번 해봅니다. 또 진로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도 해본다라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갖고 교과 간의 융합 수업을 하는 형태, 이게 바로 융합 선택 과목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교육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도시락 3탄에서도 이러한 융합 지식은 단순하게 다양한 교과,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만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설명과 함께 지식을 연결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더 나아가자면 이러한 지식을 연결해내고 제대로 활용해내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왜 어려워할까? 그리고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교과서 속에 담고 있는 그 발문 속에서 담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고민이 여러 가지 생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와 달리 확실히 교과서에서는 발문도 구체적이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려운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해법, 바로 제대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법 독서논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이벤트 안내까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해법 독서논술은 천재교육, 그러니까 교과서를 30년 이상 발행한 회사의 이제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해법 독서논술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진정한 교과 연계 독서논술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말보다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저희 5학년 3월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똥싼 할머니라는 교재를 읽고 학습을 합니다. 자, 똥싼 할머니는 책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뭔가 느낌이 오죠? 바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그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은요, 워크북 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먼저 문제 발견에서는요, 이 필독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할머니와 함께 갈등을 빚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을 통해 필독서 내용을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또 분석 비판적 사고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가족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분석을 해보고, 창의적 문제 해결로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요, 주제를 분석하고 추론해내는 능력을 훈련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얘기해요와 그리고 글쓰기 활동에서 본인이 이 책을 읽고 이 주제를 분석하고 추론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토의 토론이나 논술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쫙 진행된 모습을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왜 진정한 교과 연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러한 내용이 사회교과서에 연계가 되고 있죠. 앞서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 학습하는 거 교과서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래프들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독서논술 수업에서 학습을 하고 이제 교과 수업을 따라가게 되면 학습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과학 시간에 지구의 모습, 화산과 지진 이런 활동 학습한다라고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내용 역시 초등 정규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된 필독서를 읽고 학습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스토리라고 하는 저희의 과학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과 연계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요즘 제가 도시락 3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평가의 방법들이 토의, 토론, 서술형, 논술형, 포트폴리오 등 표현해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등으로 올라갔을 때 로스트람 입문이라는 교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과 연계로 글쓰기도 해보고 독해 활동도 해보면서 교과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 중학교에서도 지속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법 독서 논술은요, 다음과 같은 초등, 정규, 중등, 정규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특강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역사, 그리고 문학, 과학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규와 특강 모두 다 교과 연계를 기반으로 들어가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락 4탄에서는요, 교과서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 안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공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즉 문해력, 이런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어느 정도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학습 격차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죠. 바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 교육청별로 2학기에는 전면적인 등교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2학기에 전면적인 등교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1년 이상 지속된 혼자 공부하는 이런 시기의 결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제대로 학습이 되어야만 2학기 수업에 따라갈 수 있고 상급 학년, 상급 학교로 올라갔을 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되는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바로 이 교과서의 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능력, 바로 해법 독서 논술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도시락 4탄을 마무리 짓지만 도시락 5탄을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개월 후 8월 19일 목요일 12시 30분에 도시락 5탄이 찾아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독서 지도법인데요. 우리 도시락 3탄 끝나고 이제 후기 올려주셨을 때 앞으로의 바라는 점, 도시락에 바라는 점을 써주셨는데 독서 지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5탄은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독서 지도법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벤트 안내해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이벤트는요. 우리 방송이 바로 끝나면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사전 예약했을 때 등록해 주신 휴대폰 번호로 설문 URL이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설문 URL을 보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발송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도착하는 설문지 중에서 선착순 400분께 GS25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점심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끝까지 이제 내어주신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내용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